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있지만은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방에는 선거 분위기를 한번 잡아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울진이 의성 영덕 쪽으로 붙어가지고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로 이렇게 지금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김가나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종덕 전 2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박영수 현 국회의원이 있고 이 세 사람은 지금 출마의 의지를 비치고 있고 박영수 국회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자기 활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거의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본등록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임종덕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김가나 변호사는 아직 등록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인우 지금 지망생도 있고 꽃동산 로타리에다가 2층에다가 사무실을 내서 자기 얼굴하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네 사람이 지금 영주를 기반으로 해서는 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지금 제일 많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우병우 민정수석 자체가 입을 딱 벌리지 않고 있으니까 전날에 중앙일보인가 인터뷰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그런 의향을 비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공천장을 가져가가지고 모시러 가면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본인 의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제일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측근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병우는 사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부모가 된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 아들 하나 뒀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출마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 오던 영상을 우병우에 관해서 영상을 모아 왔는 거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영상을 이 방송 뒤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끝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우병우도 잊지 말고 한번 기억해 주십사. 우리 지역의 인재니까. 누가 봐도 그래도 그 사람 평판이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평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많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흉덩거리고 오물덩거립니다. 괜히 앞에 나와 주접을 떠니까 이렇지 저도 흉덩거려요. 그리고 판단력이라든가 그래도 일 본세를 일곽을 딱 잡는 데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고 그래도 한 나라에 동량으로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그의 언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인재가 아닌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병우에 관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박형수 의원이 울진 출신이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영주에서 대항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지역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4개 시군이 묶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인구 규모에 따른 소지역 간 대결 구도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형수 현 의원이 인구 5만의 울진 출신인 탓에 인구 10만의 영주 출신들로 후보군들이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김관하 변호사와 인종득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박형수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인 황원 전 MBC 뉴스 앵커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황재선 지역위원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주 지역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최근 새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총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영주 출신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병우 씨는 장점이 인지도 별다르게 공부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영주뿐만 아니고 봉화도 그렇고 하물며 지금 울진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반영한 국회의 4월 선거구 획정도 변수입니다. 예천군이 군의군의 빈자리를 채울 경우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변화가 없겠지만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울진과 영주가 분리될 경우 선거구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을 언론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우 전 정무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죠.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복권돼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 전 정무수석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 중이라고 말한 이후 출마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로는 고향인 영주가 거론되는데요. 영주는 봉화와 울진, 영양과 한 지역구로 묶여 있고 현역은 울진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영주의 인구가 울진, 봉화, 영양을 합친 것보다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도 강하기 때문에 우 전 정무수석이 출마한다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우 전 정무수석을 공천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 전 정무수석의 출마는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승산이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본인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년 국민의힘 경북 지역 공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수석이 된 이후 직접 통화도 하면서 박 대통령이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질의응답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 모신 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지금 드렸고요.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러다 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병우 씨,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까? 예. 미안하단 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 다녔어요?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현상까지 그렇어요. 현상과 근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지금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집을 떠났을 현상금 걸린 거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피신하는 동안 부인은 뭐라 그러던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 도피 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우병우 정인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더라도 구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그랬겠습니까? 수사 방해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제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뭐 비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조금 훌륭합니까? 아주 훌륭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저하고 김기춘은 통화할 어떤 때는 사람입니까? 뭐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존경합니까? 예, 거기도 존경했습니다. 김기춘, 박근혜를 존경하는 우병우 정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 사람이 국정농단을 함께했던 최순실을 우병우 정의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모르는 것이 영업비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까? 김기춘하고 작정했죠. 실제로 모릅니다. 당신들의 영업비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밀입니까? 국민들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